조국, 장동혁 양측의 대장동 토론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토론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 제안에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 모두에게 네. 토론 제안을 했는데 네. 모두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볼드모트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 왕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제안을 받았던 조국 그 대표가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라면 토론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당대표인데 한동훈은 지금 뭐 당직도 없는 그냥 뭐 개인 아니냐. 내가 왜 거기랑 토론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심하게 말했잖아요. 공천이나 받고 와라라는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속내는 그와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한동훈과의 토론은 좀 피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왕따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왕따를 함께 시키고 싶어하는 장동혁 대표한테 은근슬쩍 넛질을 한 겁니다. 팔꿈치로. 그 부분에서 속마음이 통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이 항소포기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큰 마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좀 가려졌었어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옆구리를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받은 거죠. 나랑 토론하자. 근데 이제 조국 대표랑만 토론하기에는 제1야당 대표가 면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함께 하자. 이렇게 얹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 토론을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완전 긁어부스럼이거든요. 꺼져가던 불을 왜 다시 불어가지고 살립니까? 대장동 불을.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메시지 파워가 약해졌으니까 뭐라도 어쨌든 메시지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걸 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슈를 건드려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 할 거다? 아니 그래서 정청래 대표까지 참여하는 토론은 성사 안 될 텐데 아하. 그럴 경우에 과연 조국 장동혁 토론이 열릴 건가? 아니 저는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씩 좀 돌죠. 한 번씩 돌죠.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를 한번 돌죠. 자, 박 의원은 안 받으신다 했고 서영주 소장님 당연히 안 받죠. 당연히 안 받는다. 이긴 총장님 당연히 안 받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안 받겠죠. 안 받는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를 제외하고 조국 장동혁, 네. 장동혁 대 조국 2자 토론은 성사가 될 것인가? 박원석 열릴 전님은 것 같은데요? 서영주 소장. 당연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장동혁 대표도 하겠죠. 한다. 네. 이긴 저는 총장. 성사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사 안 된다. 김근식 교수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딱 와서 2대 1로. 꼬리를 근데 빼. 아니 꼬리 피는 게 아니라 근데 왜 될 수밖에 장동혁은 핑계 없냐면 찾아가지고 안 하겠지. 둘이 비슷해요 정치 상황이. 장동혁, 조국 두 대표의 상황이 네. 비슷하다? 이 조국 대표는 당 밖으로 존재감이 사그라들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당 안에서 존재감이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상황에서의 주목도를 높이려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이슈는 죽은 이슈예요. 근데 이 죽은 이슈를 가지고 왜 이걸 꺼내들어서 토론회를 하냐. 저는 조국 대표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이거는 메시지의 파워보다는 메신저가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됐고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죠. 껄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니 이미 이 이슈를 그냥 지나가는 이슈로 두려고 하는데 네. 그 옆에 있던 옆에 집 사람이 이거를 자꾸 대장동 항소 포기를 민주당도 아니라 본인이 왜 나서서 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얼씨구나죠. 사실상 조국 대표 정도면 내가 가서 좀 한번 붙어볼 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거고 거기 가서 조국 대표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결국 대장동 민주당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그 판을 깔아준 게 조국 대표예요. 정무적으로 꽝입니다. 꽝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국 대표에겐 좋겠으나 네. 민주진영 내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불을 때우는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불 때우는 그런 거라서 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당내에서도 불편하다. 저는 이게 이왕 말 나온 김에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정치권의 토론 문화를 다시 좀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네. 정청래도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2+2로 하고 싶어 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다고 어제 의사 대표가 표현했죠. 직접 의견을 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최고위원 차원에서 차라리 2대1을 하시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제 생각에는 2대2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동혁도 조국이랑 둘이 막이면 좀 체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청래를 끼워 넣을 건데 정청래 대표는 또 지금 소영주 소장이 본심을 드러낸 것처럼 이 죽어가는 이슈인데 뭐하러 키우느냐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세 명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성사가 안 되거든요. 이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조국은 맞겠다. 그러니까 정청래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슈를 좀 키워서 2+2 하는 김에 예.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만 하지 말고 예.
아니 여야 대표 회동이 되잖아요. 네 대표 명이. 회동이 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정치가 다 죽어가지고 예. 대화와 타협이 다 예. 실종됐는데 그 토론 기회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괜찮네. 여야 대표 좋네. 회동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는 일을 왜 해요? 아니 계엄 민주당은 1주년 쓸데없다 생각하는데 계엄 1주년도 다가오니까 개헌 토론 우리 좀 좋아요. 우리 좀 어디로 갈 거냐. 거기서 여야 개엄. 대표 회동은 예. 개엄 이야기도 하고 예. 또 뭐 그 검찰 탄압 이야기도 하고 10시간 특집.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토론은 뭐 이야기를 애초 시작이 항소 포기에 관한 거였으니까 대표직 걸고 하면 좋겠네. 지능 쪽에 물러나기. 국민투표 해가지고. 매우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매우 봐요. 이상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전 장동혁 대표가 되게 정무적 감각이 꽝이라고 좀 보는 게 왜요? 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끼어드는 걸 고려해가지고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보여요.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또 죽은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조국 대표가 사실 지방선거 나서면서 이제 국민의힘 영성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좀 나서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토론 제안해가 장동혁 대표 받아버리면 네. 107석의 국민의힘이 12석의 조국 혁신대가 지금 동급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입증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아마 정청래 대표가 들어올 줄 알고 받은 것 같은데 안 들어온다면 받을 이유가 없죠.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키맨이 될 거다. 그렇죠. 정청래 대표 없는 이자 토론은 성사되지 않을 거다. 아니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네. 어찌됐건 뭐 이게 이제 토론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공학적인 계산 우리가 뭐 조국 혁신당 12석밖에 안 돼 동급이냐 이런 류의 정무적 판단도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이슈가 전개되는 내내 네.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서 마이크 잡고 핏대 세우는 것 이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여 투쟁을 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전달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법률가예요. 판사 그럼요.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저 이슈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충분히 말할 능력이 돼요. 근데 이제 메신저 파워가 약해가지고 가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국 대표도 제안은 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눈치 없이 좀 아까 서영주 소장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몇 네. 달 전까지만 해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누구도 감히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감히? 근데 이제는 굳이 뭐, 감히까지. 뭐 하려면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 뭐 이런 싸늘합니다. 화이팅 싸늘해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네. 때문에 거기도 눈치 보잖아요. 어쨌든 뭐 국민의힘 그 영성 만들겠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민의힘 절반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얘기의 네.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영석을 만들거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절반을 만들려면 영남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호남에 집중적으로 출마를 한다 그래서 논리가 잘 안 맞는다. 조국 대표? 어쨌든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 반응이 싸늘하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계속 고집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앞서 김근식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네. 기왕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까지 참전시켜서 네. 2대2 태그 매치로 네. 여야 대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저도 전국 동의해요. 전반에 네, 대해서. 저도.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준석 대표 근데 소환해내고 사실 3자 토론은 가능해도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4자는 어려워요. 민주당은 이거를 이미 끝난 이슈로 보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절대 없다고 보세요. 가능성 0이라고 보세요. 0입니다. 0%로? 제로인데 제로예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군침이 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세 명이 비슷해요. 정치 상황이 처지가. 왜냐면 메신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존재감.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하락한 이후로 조국 대표하고 비슷한 처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면 회자가 됐는데 네. 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때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도 당내에서 그 성비 사건 처리하는 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어서 메시지가 안 먹혀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끌어내겠다. 아니 대통령 끌어내겠다. 제가 뭐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셋이 모이면 요 토론은 나름대로 될 수도 본인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이득이 돼요. 우리 서영주 소장님의 뇌피셜 잘 들었고요. 아니 조직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최고위원회에서 2대2 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여전히 메신저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고 사실 지난 대선에서 뭐 10%는 못 넘겼지만 300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 이슈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원식 의장 같은 분이 뭐 원내 5단까지 해가지고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런 건 참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정쟁화된 것을 가지고 참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